네, 사건 사고가 있는 곳이면 이 남자가 어김없이 달려갑니다. 현장 출동 금요일의 사나이 김기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이번 주에도 멀리까지 취재 갔다 왔다면서요. 어떤 사건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. 네. 이 현직 경찰이 옛 동료였던 전직 경찰을 청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전직 경찰이었던 이 사람이 현직 경찰한테 돈을 2억 2천만 원 정도 빌려왔었는데요. 이 돈을 갚지 않자 청부 살해를 한 겁니다. 이 아는 지인이 이 살해 부탁을 받고 이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현직 경찰에게 빌린 돈이 있었습니다. 참 파국으로 치닫는 이 세 사람 어떤 사건인지 취재했습니다.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경찰관이 오히려 살인을 청부한 사건. 게다가 피해자는 현직 경찰관의 전 동료. 원한 관계없이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피의자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세 사람. 청부 살인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?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상북도 칠곡. 이곳이 사망한 전직 경찰이 운영하던 PC방입니다.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렇게 문은 굳게 닫힌 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. 이곳에서 영업을 1년 넘게 했던 이 씨. 하지만 숨진 이 씨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. 그 사람이 PC방 한다고 하는 알고 인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. 이 씨가 운영한 PC방도 일반적인 가게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. 여기는 정상적인 사람들 전화끊는 데가 아니잖아요. 그냥 저희 더 높잖아. 옛날에 그 바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요즘 막 근절에도 계속 암암리 한 사람을 하잖아요. 사건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옆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피가 많았습니다. 보니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피도 굳어 있는 상태였고 옷을 이제 들춰보니까 우측 상복부 쪽에 3군데 정도 칼로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. 처음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의 작은 아들, 뒤이어온 큰아들에게도 난데없는 비보였습니다. 큰아들은 손을 벌벌 떨면서 이제 왔고 작은 아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말문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상태였거든요. 피해자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었는데요. 피해자 이 씨를 청부살인한 주도자는 동료였던 현직 경찰 장 씨였습니다. 경찰이었고, 그 현재 그 살인 교사를 한 경찰관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 그 전에 칠곡서에서 같이,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. 그 지구대 파소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둘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돈 관계 때문이었습니다. 같이 그 근무할 당시인 2008년도부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고, 이 또 사채빚을 쓰고 있고, 이래서 그 1,000만 원을 빌려준 게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. 현재까지 지금 빌려준 돈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. 1년여간 한 팀을 이루며 함께 근무했다는 장 씨와 이 씨. 이곳은 사망한 전직 경찰과 살인을 교사한 현직 경찰이 2008년에 함께 근무했던 지구대입니다.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은 얼굴이 아닙니다.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명예퇴직했다는 그런 소문만 들었지 자세한 잘 모르겠어요. 살인을 청부한 장 씨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. 모범 경찰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. 사이도 마스터가 얼마나 어렵길래 2억 넘게 빌렸어요? 2008년 한 5년여간. 경찰 청장님을 사업해서 나가고 운동도 좋아하고 철인 3종계니까 해마다 거기서 잠깐 운동이 상당히 소질이 기성은 열심히 하는 직업을 좋아합니다. 한 번 시작된 돈 관계는 그 뒤로도 13차례나 더 이어졌다고 하는데요. 계속 빌려만 줬고 전혀 이 변제는 원금 변제를 못 받았습니다.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그 이자 명분으로 뭐 조금 형편이 될 때마다 조금 받은 외에는 원금 변제는 전혀 안 됐습니다. 피해자가 다른 이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줄 정도로 장 씨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걸까? 현재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,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신용대출, 또 아니면은 퇴직금 담보대출 뭐 이런 걸로 주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려준 걸로 그래 하긴 됐습니다.
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줬다는 건데요. 장 씨의 도움을 받은 이 피해자 이 씨는 왜 이런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걸까? PC방, 대리운전 사업 이것저것 많이 있더라고요. 예, 수소문 끝에 이 씨와 장 씨 둘 모두와 친했다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양치인데 그 장님하고 나하고 잘 아는데 그냥 같이 근무도 하고요. 지금 너무 스무 친구들인 건데 그거 놀랐습니다. 장례식장을 다녀오셨어요? 말씀이 제가 저돈 받을 게 많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빌려주신 거예요? 다른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던 이 씨. 현직 경찰 할 때도 내가 세집을 전화하면 되겠다. 근데 갚았어요? 아팠죠. 얼마나 받았어요. 빌린 돈의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할 만큼 이 피해자 이 씨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요.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건 알고 있는데 다 파헤치긴 알고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빚만 늘어난 피해자. 결국 현직 경찰 장 씨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. 최종적으로 돈을 얼마를 좀 빌려주면은 내가 네 앞으로 그 보험을 하나 내가 넣어주겠다. 3억짜리 보험을 하나 넣어주겠다. 이렇게 해서 돈을 또 마지막에 2천만 원인가 빌려주고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한 걸로 그렇게 이 수급자가 알고 현직 경찰인 네. 거죠. 하지만 이 씨는 매월 내야 하는 보험금도 제대로 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. 피해자가 그 보험금을 납부를 하다가 이게 형편이 안 되니까 납부를 못 하니까 경찰관 피해자가 승계를 받아서 그 보험금을 납부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었습니다. 장 씨의 사주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이는 평소 그와 잘 알고 지냈다는 배 씨.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데요. 배 씨와 함께 일을 했었다는 직원은 그가 살인을 할 리 없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. 배 씨가 직접 이제 죽인 사람이 배 씨라는 그렇죠. 얘기죠? 예. 네. 수사 결과 살인 피의자 배 씨도 이 현직 경찰 장 씨와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. 안 되는데 한 2,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. 채무에 대해서 탕감해주겠다. 그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. 예. 하지만 배 씨의 상황을 보면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. 배 씨의 가정사부터 경제적인 상황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봤습니다. 30년 됐어요. 아버지 저는 원래 할머니가 아버지하고 좀 알아요. 왜 배 씨가 살인을 저질러야 했는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. 개인 친구가 많아요. 이제 아니요. 그것뿐만 아니고 또 많아요.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던 피의자 배 씨. 하지만 연이은 실패로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데 장사하다가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집에서도 해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현직 경찰 장 씨에 대한 놀라운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옛날부터 동네보면 알겠지만 오래되면 돈은 계속 났었어요. 그럼 장 씨가 개인 대부업을 했다는 거네요? 그렇죠. 사진업을 했어요. 그런 거는 통장 내역도 있으니까 뭐. 현직 경찰이 사채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습니다. 50만 원 주고 두 달 있으면 1,100만 원 주고 이런 거 돼요. 현직 경찰 장 씨의 대부업에 대해선 경찰 측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대부업을 했지. 그 2억 2천 전 재산을 거기 다 빠져놓고 새로 대부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 피의자 장 씨는 살인 청부에 대한 혐의도 일부만 시인하고 있습니다. 큰 돈이 흘러갔는데 전혀 변제가 안 되고 뭐 약속을 잘 안 지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저 피해자를 진짜 참 죽이고 싶다. 이건 네가 한번 어떻게 처치 한번 해줄 수 없나. 뭐 이런 정도로 그 얘기한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. 그러나 살인 피의자 배 씨 측의 얘기는 전혀 다른데요. 죽여달라고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. 죽겠다. 그래서 살고 사람들이 철저한 계획이 있었고 일하는 거니까 돈 한번 쉽게 내가 이걸 하면 안 걸린다. 내가 할 수 있겠지.
돈을 받아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했던 이 피의자 장 씨. 그는 왜 계속 돈을 빌려줘야 했을까? 돈을 벌게 받아야 돼. 피해자 이 씨가 빌린 비용은 수억 원. 도대체 어디로 쓰인 걸까? 있는지 이해는 못했지. 내가 어느 한 집에 확실히 돈 갚았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하면 시작했다고 많이 떴는데 내가 이해가 알겠는데 그게 쓰면서 저는 살인을 청부한 장 씨 역시 빌려준 돈 때문에 생긴 빚으로 혼자 고민했었다고 하는데요. 아버님이 많이 해줬는데 아버님은 뭐 전혀 못하다고 얘기하더라고 둘이서 모르겠어요. 아마 지가 먼저 다 판단했을 거예요. 전 현직 경찰 이 씨와 장 씨, 과거에는 돈 문제를 스스럼 없이 부탁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.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왜 본인이 빚을 내가지고 왜 또 빌려주는 건데? 빚을 내서 빌려줄 정도면 정말 심했다는. 예, 그렇습니다. 그만큼 또 믿을 만한 친구였고. 피해자 이 씨는 명예퇴직할 무렵인 2008년부터 빚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데 옛날에 내가 좀 논란이 좀 다니는데 진짜 똑같이 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담당 사실을 좀 쓰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러는 거지. 죽은 이 씨와 살인을 청부한 장 씨 사이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?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받을 사람이죠.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해지한금이 이제 지급되게 되는 거죠.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배 씨는 긴급 체포 후 구속된 상황. 이제는 작가장이 이제 다 말해놓고 나가면 이제 피하다 있어. 죄값 치르겠다. 네, 재밌다. 이 씨는 쓸쓸히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. 그 고인의 삼촌 되시는 분. 고인하고 하더라고. 그 집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.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빌려준 돈이 돌고 돌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했습니다. 이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뺏거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저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문구가 좀 생각나는데, 어리석은 사람이 친구에게 빌려주는 세 가지 물건이 책, 우산, 돈이라고 하는데, 특히 예. 친구, 저렇게 막역한 친구 사이의 돈 거래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이 현직 경찰이 개인 대부업을 했기 때문에 네. 또 돈을 이렇게 쉽게 빌려주고 했을 거라 추측이 되는데요. 경찰서에서도 이 동료들이 몰랐던 건지 아니면 쉬쉬했던 건지 그 사실은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살인을 사주한 현직 경찰 장 씨에 대해서는 사채업을 했다는 부분도 혹시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피의자 장 씨가 이 개인 사채업을 했기 때문에 네. 이 국가공무원법의 그러겠군요.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 조항을 어기게 된 거죠. 이 조항도 분명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네. 그런 부분입니다. 직접 살인을 했던 배 씨는 혹시 접촉이 좀 어려웠던가요? 예, 배 씨는 이제 접촉을 하지 못했고 네. 그 친한 지인을 만나봤는데 네. 굉장히 이 안에 비리가 많다. 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많다. 배 씨가 살인을 그렇게 쉽게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경찰 내부에 비리가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건가요? 그 피의자 장 씨를 얘기한 거겠죠. 아하. 현직 경찰. 네. 예. 이 사람에게 문제가 많았고 어떤 책 잡힌 게 있기 때문에 배 씨가 살인을 저질렀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예.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 씨가 살인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. 이 문제 좀 꼼꼼히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네.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할 때 경찰서장까지 경질이 됐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번 주도 고생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